마이크를 안 켰었네요.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노칸다의 노칸다의 내 맘대로 PLC 18편입니다. PLC 18편. 이 조끼를 안 입었네요. 조끼를 입고 가겠습니다. 노칸다 조끼. 자, 오늘은 이쪽에 LS 산전에 PLC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친구를 더 데리고 왔는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라는 그 제품인데요. 요거를 화면이 있잖아요. 터치가 되는 LCD를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LS PLC에 연결해가지고 요 그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HMI로 쓰는 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맘대로 PLC 18편이 PLC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나중에 또 재미난 소재가 있으면 또 이어 나가도록 하고, 뭐 특별하지 않으면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잠깐 중단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간단해요. LS PLC에 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얘 가지고 PLC를 제어를 하겠다, 그런 간단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의 사용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사용 방법을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이미 노칸다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노칸다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PLC 시리즈에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오늘 생략이 된 부분은 궁금하신 분 있으면 그쪽에 가서 좀 이렇게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그것을 좀 이렇게 할 줄 안다라고 치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시중에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라는 그 제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터치 LCD가 붙은 거를 산업용으로 다시 생산을 해놓은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산업용 규격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사용 방법은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거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대신에 여기서 PLC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중점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오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강민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와주셨고요. 환영합니다. 푸른 달님 2등으로 와주셨고 반갑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3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자, 일단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는 얘를 HMI로 쓸 건데요. 산업용 제품답게 전원이 요 뒷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전면, 이게 후면이에요. 요 통 안에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4개의 터미널 블럭 있죠? 터미널 블럭을 줄줄이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제일 왼쪽에 전원 블럭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2V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래 12V부터 24V까지 전원 입력을 해주시면 제품이 이제 켜지는 거고, 그 다음 RS232 통신 가능합니다. RS485 통신 가능합니다. I2C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I2C는 뭐 쓰는 목적이 없어서 일단 생략하고, 오늘은 요 RS485 통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PLC와 연결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오늘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LC 그림을 딱 잡아와가지고 러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PLC 그림이 왜 없냐? 잠깐만요. 자료가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가 어디 여기 있네요. 자, PLC 이거 말고 요거 자, PL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죠.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를 요따 연결해가지고 얘를 터치로 제어를 하겠다. HMI로 쓰겠다. 그런 이제 목표가 있는 거고. 일단 얘네들을 두 개를 전원을 켜기 위해서 24V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러프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24V 전원 두 개 다 병렬로 연결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이 그냥 이걸 하나의 선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얘 한 개 연결해 주고 얘 한 개 연결해 주고 전원선입니다. 전원선 연결하는 데는 각자 연결하는 데가 있을 거니까 거기 연결하면 되겠고, 빨간 색깔로 할까? 그 다음에 얘랑 또 통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얘랑 지금 통신을 RS485로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RS485 여기 PLC는 여기다가 지금 연결하면 되는 거고, 여기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는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그 상세한 거는 직접 조금 이따가 카메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얘네 둘 사이를 RS485로 연결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 다음 요 PLC의 개발을 위해서 뭔가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요 중심에 PC가 있을 거예요. 개발 PC. 요 개발 PC하고 PLC 사이의 연결은 USB로 할 겁니다. 얘네 둘 사이는 USB로 연결이 된다. 그 다음 개발 PC에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무선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요 후면을 보시면 여기 제가 요 생략이 됐는데 요쪽에 보이죠? 요쪽에 RJ45 단자가 있어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인터넷 선을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터넷 선을 꽂으면 인터넷 접속이 되겠다. 그죠? 그럼 요 컴퓨터하고 얘하고 둘 다 인터넷에 접속시킨 다음에 원격으로 컨트롤 할 거예요. 자, 그 말은 뭔가 어딘가에서 나오는 인터넷 선이 있겠죠? 공유기에서 오는 인터넷 선을 여기다가 딱 연결하는 거예요. 이더넷 선. 인터넷인 거예요. 딱 연결해주고, 그리고 요놈 둘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 USB 연결 통해서 하는 개발 툴은 XG5000이에요. XG5000 그 우리가 쓰고 있는 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얘네 둘 사이는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원격 제어 개념이 되는 거고, 그때 요거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더라? VNC 뷰어네요. 이름이 VNC 뷰어. 원격 작업.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두 개를 동시에 다 컨트롤 할 건데,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는 인터넷 연결 딱 시켜놓고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 뺐다 할 거고, PLC는 USB로 연결해가지고 컨트롤 할 거고, 얘네 둘 사이는 RS485로 연결이 되어 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때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돌아갈 그러니까 여기 개발 PC에서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C샵과 노드레드 가지고 요 안에 개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뭐 그림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 PLC에는 또 PLC에 I/O 링크가 있을 거고, 뭐 부수적인 게 있을 거고,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도 또 뭐 부수적인 게 있을 건데, 그런 건 다 생략을 하고 크게 봤을 때 요렇게 지금 연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 PC가 지금 뭐냐면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이 녹화다의 컴퓨터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는요, 요거 저 어떤 특정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설치할 거 없습니다. 다 설치가 돼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세팅된 게 뭐냐면 C샵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모노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모노 프레임워크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사용을 위한 설정, 이거는 직접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글이 좀 깨져서 보이는 건데 요걸 해주게 되면 한글이 안 깨지게 된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저는 해놓은 상태라는 의미로 여기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드레드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설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설치를 해놨다 이 말인 거예요. 저는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모드버스 통신 관련된 설정도 다 해놓았다. 그리고 원격 접속을 위한 VNC 접속 그 설정 다 해놨고, 컴퓨터에서 이 PNC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상태로 다 만들어놨다.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칸다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가 별도로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가셔서 보충하시고, 별로 궁금 안 한데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 따라서 뒤에 쭉쭉쭉 이렇게 관광객처럼 오시면 되는 거예요. 둘러가지고 구경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상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를 딱 열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노칸다에게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아님 반갑습니다. 진아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소위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짝짝짝짝. 네. 다이아몬드가 되신 거군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면 뭐 C샵에서 필요한 내용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예제의 시나리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어떻게 끌고 가지?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서 C샵으로 만든 프로그램 작동시키기, 기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제 1번의 취지는 뭐냐면 C샵 윈폼으로 만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에서만 작동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드는 툴이 C샵 윈폼이에요. 그런데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는 리눅스 환경이다. 윈도우 프로그램, 리눅스에서 지금 윈도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윈도우 프로그램이 아니라 C샵 윈폼으로 만든 앱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게 모노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한글로 쓸게요. 모노 프레임워크이다. 이게 이미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샵 윈폼으로 exe 파일을 생성한 다음 VNC를 이용해서 PC에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로 exe 파일을 옮긴 다음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의 터미널에서 모노 프레임워크 명령을 실행하면 작동된다. 이 과정을 일단 가볍게 후루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칸다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에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딱 맞는 화면과 기본적인 구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므로 재활용하도록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기본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돌리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그때 만들어 놨던 게 요
컴파일 파이 1번이라는 건데 요거를 카피해서 오늘 PLC 18로 바꾸겠습니다. PLC 18-1번 1번 예제가 될 거고 예제 1번입니다. 자, 일단 이 프로그램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화면 크기랑 뭐 기본적인 세팅을 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7인치 화면 있죠? 요 7인치 화면에 딱 들어가도록 그냥 세팅을 해놓은 것 뿐이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설정하는 게 조금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귀찮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은 게 바로 이 프로젝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 폼이 있고요. 자, 레이블 하나 있습니다. 라벨 하나랑 버튼 2개가 있고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이 종료 버튼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요 라즈베리 파이에 돌아가게 되면 여기 제목 표시줄에 있는 요 X 있죠? 요게 안 나옵니다. 이 화면상에서 회색 부분만 지금 딱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떠 있는 화면에 저 프로그램을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화면에 들어가는 저 인터페이스에는 종료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얘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꺼지는 거예요. 됐죠?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도 구동시킬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이 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컴파일하고 나면 이 프로젝트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딱 들어가 보시면 디버그 안에 컴파일 파이 exe 보이죠, 그죠? 요 exe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얘네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PLC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V 여기 24V 저 터미널 블럭 단자대에서 이렇게 이미 전원이 연결이 된 상태고, 자,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는 여기 지금 이거 보인다, 이거 빠집니다. 네, 딱 빼가지고 딱 보면 보자, 가운데가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24V입니다. 그러니까 저 선을 어디서 선을 딱 구해 오셔가지고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다 하실 줄 아실 거니까, 저보다 더 잘 하시니까. 자, 요렇게.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원 안 켜놨어요. 그래서 뭐 아주 안전한 상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메인 전원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그냥 계속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라고 부르면 좀 이름이 기니까 지금부터는 HMI라고 부를게요. 짧게 HMI. 얘는 지금부터 HMI인 겁니다. HMI도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HMI. 자, 여기 전원이고 RS23이고 요거 RS48호 단자예요. RS48호 단자고, 요 화면을 좀 이렇게 켜보면, 자, 여기 요 세 개가 있는데요.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보면 D 플러스라고 돼 있고 왼쪽이 D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D 플러스라고 한 거는 A 플러스라고 하고 D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라고도 표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RS485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합니다. 그래서 요 D 플러스라고 된 거를 지금 어디 연결하면 되냐면 PLC에 선이 짧다. 자, PLC도 이러고 딱 살펴보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 자, 딱 살펴보면 여기 RS485에 마이너스 플러스 보인다, 그죠? RS485에 플러스라고 된 게 여기
D 플러스가 여기 플러스에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자리에. D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복잡하네. 자, 통신선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다들 오늘 즐거운 퇴근하셨습니까? 비가 제발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무진장 덥네요. 살인적입니다 지금. 에어컨 켜놨는데 혹시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쪄 죽기 싫어서 에어컨을 켜두긴 했는데 또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선이 D 플러스 선이에요. 그거를 여기 플러스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RS485 통신을 해야 되니까 딱 꽂아졌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선. 됐어. 자, 그럼 이제 통신선 연결 다 끝났고요. 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인터넷선 연결할 겁니다. 인터넷선 요거를 여기 보인다 그죠? 이 다 됐습니다. 이제 모든 개발 환경이 다 이제 갖춰졌고, 일단 요 지금은 PLC를 구동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의 연결선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잠시만요. 요렇게 줄까? 자, 일단 그러면 전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올려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심어보죠. 자, 켜지죠? 산딸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라즈베리 파이의 그 화면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작업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될 건데 VNC 뷰어라는 걸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VNC 뷰어 요거 딱 실행시키시면 IP 주소하고 세팅 다 해놨습니다. 저는 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원격으로 지금 저 라즈베리 파이 화면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됐죠? 그럼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윈도우에서 요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파일 전송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송해줘야 되는 파일이 뭐냐면 요 exe 파일을 지금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마우스 요점을 딱 갖다 대면 창이 하나 이렇게 열려요.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그럼 트랜스퍼 파일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내가 보낼 파일을 찾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어디냐면 C샵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딱 전용 경로에 저장이 되는데요. 자, C 드라이브 가신 다음에 사용자 유저 안에 자기 사용자 계정 안에 소스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소스 스파게티 소스 그 쓸데없는 말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저장소 REPOS 안에 요 안에 아까 PLC 18-1로 만들었잖아요. 요 안에 프로젝트명 안에 bin 안에 디버그 안에 요 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전송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송이 됐죠 지금. 그럼 전송된 파일은 어디 저장이 되냐면 라즈베리 파이의 홈 디렉토리 안에 데스크탑에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갔다 그죠? 요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실행시킬 때 하는 명령이 자, 요 이제 터미널을 내셔야 됩니다. 터미널은 요 기본으로 있어요. 산딸기 아이콘 옆에 여기 시커멓게 네모 있는 거 이거 요거 누르시면 뭔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자, 그 데스크탑 디렉토리를 찾아갑니다. ls 해보시면 지금 여기 위치가 홈 디렉토리고요. 요 데스크탑이라는 거 보인다 그죠? cd ds까지만 치면 될 거예요. 데스크탑 안으로 들어갑니다. ls 하면 요 exe 파일이 보인다 그죠? 요거를 그냥 쟤를 원래대로라면 저걸 그냥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건데 저거는 윈도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노 프레임워크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모노 컴파일 파이 1.exe 이렇게 딱 하시면 프로그램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구동이 되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돌아간다 그죠? 화면 보이죠? 요래 돌아가고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 누르면 버튼 1이 눌려졌다. 버튼 2가 눌려졌다. C#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를 그냥 확인해보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종료 누르면 꺼지는 거고. 됐죠? 이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서 C# 프로그램을 돌리는 1번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이제 하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좀 절차를 우리가 따져보자면요. C# 프로그램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구동하는 절차 몇 가지만 적어 놓겠습니다. 자, 1번 여기 적어 놨었나? 여기다가 좀 더 보충하면 되겠네. 여기다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적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지? 명령어를 요때 써야 되는 명령이 모노 프로그램 이름 .exe 실행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ls, cd, cd 점점 이런 거 쉽잖아요, 그죠? cd 뭐 디렉토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그 ls 안에 윈도우에서는 dir이잖아요. 목록 보는 거,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니까. 자, 이게 방금 보신 게 이제 예제 1번이고 예제 2번부터는 PLC하고 연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예제 2. HMI와 그 PLC가 RS485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PLC에 %QX 0.0.0에 파일럿 램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온오프 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그러니까 요 이번 예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C# 프로젝트에는 그 PLC와 연동하기 위한 설정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럼 C샵에서 지금 RS485 통신 가지고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 모드버스로 제어할 겁니다. 모드버스 RTU로 제어하기. 그럼 C샵에서 모드버스 RTU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 이미 지금까지 시리즈 오면서 쭉 다 해왔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C샵에서 모드버스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인 nModBus4를 설치한다. 2번 nModBus4를 라즈베리 파이 환경에 맞게 설정한다. 관련된 함수를 호출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프로젝트를 카피한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만약에 참고하실 분들도 제가 올려드리는 요 18-1번을 저처럼 변형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카피한 다음에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막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겁니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아, 인사를 2번 해드렸나? 뭐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자, 그럼 일단 라이브러리 설치부터 해야 되니까요. 기억하시죠? 프로젝트 누get 패키지 관리 들어가시고, 그리고 찾아보기 탭을 선택을 한다. 그 다음 여기다가 nModBus라고 검색을 하고 nModBus 4를 설치를 하는데 2.1.0 버전을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 버튼을 누른다.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놨습니다. 요 519번 슬라이드에 요 링크 있다, 그죠? 요거 누르시면 199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제가 캡처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설치만 한다고 지금 땡이 아니라 요 코드에서 몇 가지 추가를 해줘야 될 게 있다, 그죠? 요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기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using modbus의 device 추가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C샵의 전역 변수 위치를 가셔야 되는데요. C샵의 전역 변수 위치는 public partial class 요 다음 여기가 C샵의 전역 변수 위치더라. 여기에 전역 변수 한 개를 만들어 주는데 그 놈이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의 요 뭐 내가 짓고 싶은 이름. 자,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 바로 나온다, 그죠? 시리얼 마스터의 대문자만 따겠습니다. 대문자만 딱딱딱 따가지고 MSM이라 부르죠. 됐죠?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든다. 그 다음에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으니 자, 요 버튼을 연결하기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할까? 그냥 프로그램을 켜면 자동으로 그 통신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렇게 하려면 자, 메인 폼을 딱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번개 모양을 딱 누르시고 로드 이벤트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폼 로드라는 이벤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얘는 뭐냐면 폼이 구동이 된 직후에 뭐 할래를 요 안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PLC와 통신하기 위한 기본 설정을 한다.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 시리얼 포트 통신하기 위한 그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놈 이름이 시리얼 포트입니다. 여기 보시 시리얼 포트 보이죠?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추가를 해주십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코드로 가셔가지고 자, 시리얼 포트에 시리얼 포트 1을 방금 추가를 했잖아요. 시리얼 포트 1에 포트 네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문자열로 포트 네임을 설정을 하는데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서 RS232와 RS485 통신이 포트 네임이 지정이 돼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COM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리눅스에서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요 HMI에 요것도 제가 메모해놨다, 그죠? RS232 포트는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RS232 통신으로 할 거면 RS485 통신으로 할 거면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워드를 카피를 해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때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9600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리얼 포트 1을 개방하는 겁니다. 오픈. 통신 빵 하고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리얼 포트 1의 오브젝트를 모드버스 라이브러리한테 넘겨주면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참고 코드가 있으니까 요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죠. 자,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에 create RTU 호출해줘야 되네요. MSM에 자,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에 create RTU에 시리얼 포트 1을 이렇게 넘겨준다.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타임아웃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트랜스포트의 리드 라이트 타임아웃 설정을 해주면 되네요. MSM의 트랜스포트의 리드 타임아웃은 100, 라이트 타임아웃도 100.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통신 타임아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HMI가 라즈베리 파이가 마스터가 되고 PLC가 슬레이브가 될 거예요.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장비에 어떤 명령을 보냈는데 얘가 요 100이라는 숫자가 단위가 밀리세컨드입니다. 0.1초가 되는 거죠. 0.1초 안에 응답을 안 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거고 통신 상태가 좀 원활하지 않다면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당히 근거리에다가 통신도 잘 되고 있는 거니까 100mm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트라이 이거는 실패했을 때 재시도하는 뭐 그런 거 같은데요. 0으로 하겠습니다. 재시도하지 말기. 리트라이 0. 그럼 여기까지 하면 통신을 하기 위한 기본 설정이 완료가 된다. 자, 그럼 이 버튼 1번을 누르면 이거 켜는 버튼으로 할게요. 자, 램프 온. 이거는 램프 오프. 큼지막하게 좀 누르기 편하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자 램프 온을 누르게 되면 요 레이블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해놔야지. 녹한다에 PLC 제어하기. 대충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럼 여기다가 그 모드버스 그 라이트 싱글 코일 하면 되겠죠. 요거 하기 이전에 PLC에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다, 그죠? 그럼 지금 예제 2번을 위해서 일단 C# 쪽은 여기서 홀드 해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프 하나를 연결할 거니까 램프 한 개 연결해 놓은 그림을 여기 있네요. 가져오도록 하죠. 자, 이대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IO-링크에 요거는 PLC 시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IO-링크에 A11번에다가 파일럿 램프를 하나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때 어드레스가 %QX 0.0.0이 되는 거고 요거를 코일 0번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드버스 가지고 얘를 온오프 시킬 겁니다. 그럼 일단 램프를 달아야 되겠네요. 자, 램프 오세용 잠깐만 이거 빠졌지? 배치를 요렇게 배치를 할까? A11번 자 이제 PLC 쪽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XG5000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죠. 이그젬플 18-1번 언어는 ST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하나 생성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죠. 첫 번째 변수는 램프 파일럿 램프가 %QX 0.0.0에 할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미라는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슨 코드라도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미 변수에다가 펄스를 대입을 하겠다.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주고 요 램프가 %QX 0.0.0이더라. 그럼 이 상태에서 요 C넷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C넷이 RS232와 RS485고 FE넷이 이더넷입니다. 그러니까 C넷을 더블 클릭하시고 채널 1번하고 채널 2번이 있는데 채널 1번은 RS232, 채널 2번은 RS485. 그러니까 채널 2번이 496 라즈베리 파이고 연결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국번을 1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국번 1번. 그리고 채널 1번하고 채널 2번의 동작 모드가 있는데 채널 2번이 RS485니까 모드버스 RTU 서버로 하겠습니다. 요거 서버라는 용어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좀 헷갈립니다.
자, 모드버스 마스터와 모드버스 슬레이브라는 용어가 있고요. 모드버스 서버와 모드버스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게 뭔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터하고 서버가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수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모드버스 마스터는 모드버스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모드버스 서버가 모드버스 슬레이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가 갑입니다. 슬레이브가 을이잖아요, 그죠? 마스터가 시키는 거를 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는 이거는 좀 갑을로 설명하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우리가 마스터의 입장은 슬레이브에다가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뭐 좀 해달라. 나 램프 좀 제어하고 싶은데 내 거 터치되면 이 램프 좀 제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쪽이 마스터고, 슬레이브는 그 요구를 수용하는 쪽이 슬레이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요 서버라는 거는 우리 식당 가시면 그 서빙 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갖다 달라면 갖다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쪽입니다. 나 뭐 좀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클라이언트고, 서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버가 되는 거고, 그거는 마스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슬레이브가 서버가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요 PLC의 모드버스 RTU 서버는 모드버스 RTU 슬레이브를 설정을 한다, 그 말이 되겠죠. 마스터는 라즈베리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드버스 설정 들어가셔서 어드레스는 요대로 설정하겠습니다. 요것도 다 기억하시죠, 그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비트 읽기 영역 시작 주소, 디스크리트 인풋 코일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비트 쓰기 영역 시작 주소는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한 코일이고 그냥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워드 읽기 시작 주소는 읽기 전용 레지스터를 말하고 인풋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워드 쓰기 영역 주소는 그 영역은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한 레지스터 영역이고 홀딩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요 용어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QX 0.0.0은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주소에 할당이 돼 있다. 코일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손댈 거 없습니다. 요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요 코드를 PLC와 접속을 한 다음에 지금 USB로 다 연결해 놨으니까 그대로 업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런 모드 해주시고, 자 그럼 PLC 쪽은 끝났죠. 그럼 이제 C# 쪽으로 가가지고 그 명령을 때리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QX 0.0.0의 램프를 ON 하는 명령을 여기서 보낼 거고, 버튼 2번을 누르면 요거 누르면 오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냐면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그 코일에 0번지에 %QX 0.0.0이 지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 0번지가 %QX가 빠졌네요. QX 0.0.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모드버스를 학습을 하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MSM의 라이트 싱글 코일입니다. 라이트 싱글 코일에 모드버스 슬레이브의 아이디가 뭐냐, 국번이 뭐냐. 요 국번이라는 것은 이 씬에 설정할 적에 여기 설정한 국번 이거 말하는 거예요. 1번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이고, 그리고 코일 주소가 몇이냐, 0이죠, 그죠? 0이고, 켤 거면 true고 끌 거면 false입니다. 켜면 true, 끄면 false. 자, true 켜겠다. 끄면 false.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M모드버스라는 라이브러리는 문제가 생기면 익셉션을 발생시키도록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try catch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try catch. 그러면 뭐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캐치 쪽으로 빠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처리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캐치 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try catch를 안 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이 꺼져버린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이 돼버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라이브러리는 try catch로 묶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C# 쪽 다 만들어졌죠? 요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딱 구워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구우면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폼 로드 이벤트는 프로그램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건데, 윈도우에서는 요런 형태의 이름을 쓸 수가 없거든요. com 몇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굳이 조금 더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윈도우에서 실행했냐, 리눅스에서 실행했냐, 이거를 알아낼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그게 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노칸다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입니다. 뭔가 비슷하죠? 자, 여기 있네요. OS를 확인하는 방법. 요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 딱 붙여놓고, 자, 요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윈도우 NT가 아닐 때, 요때가 리눅스에서 실행됨을 말하는 거고, else가 윈도우에서 실행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면 요 부분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람 눈에 보여질지 한번 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대신에 작동은 안 됩니다. 작동은 안 돼요. 그냥 잘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종료 때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파일은 지우고 다시 보내면 되겠죠. 근데 다시 보낼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exe 파일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mModBus4라는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는 mModBus4 DLL이라는 얘가 있어야 라이브러리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사항이라면 주의사항일 수 있겠네요. exe 파일하고 요 mModBus4 요 DLL 라이브러리 파일 두 개를 동시에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 딱 선택해가지고 빡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생겼다, 그죠? 요 상태에서 다시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ls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죠. 파일 이름은 똑같으니까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램프 ON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죠, 그죠? 켜졌죠? 램프 오프. 그러면 지금 이 HMI 가지고 PLC를 모드버스 가지고 컨트롤 한 게 되는 겁니다. 예제 1번 이해되셨죠? 종료. 주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성님께서 병중의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이제 기본 골조로 해가지고 또 조금 예제를 성능을 좀 더 좋게 한번 해보죠. 방금 보신 게 예제 2번이었고요.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자, 6번 nModBus4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exe 파일과 nModBus4.dll 파일을 함께 업로드 해주어야 한다. 뭔가 별도로 추가한 게 있으면 다 같이 보내줘야 작동이 되는 거지, exe 파일만 덜렁 보내준다고 해서 작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램프 3개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아니다. 읽어 오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PLC에 %QX 0.0.0에 연결된 파일럿 램프의 상태를 읽어오는 예시를 보이시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읽고 쓰기 겸용 그 코일에 이 파일럿 램프가 붙여졌으니까 읽어오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다, 그죠? 자, 대신 프로젝트는 하나 더 카피해가지고 개발 환경만 이렇게 딱 갖추면 작업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없어요. 코딩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대신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환경을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요것도 번호를 하나, 이거 1번 아니고 2번이었는데 얘가 3번이고 이 번호를 잘못 매겼네. 뭐 그러면 뭐 나중에 지우면 되지. 나중에 지우면 되지, 그죠? 3번, 지금은 3번 예제. 그럼 지금 PLC 쪽에는 2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지금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PLC 쪽 코드는 전혀 변화가 없겠네요. 대신에 여기서 버튼이 1개가 더 추가가 될 건데요. 이거 좀 줄이고, 요거는 상태 확인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읽기. 램프 상태. 요걸 누르면 램프의 상태가 여기 위에 요 자리에 출력되는 걸로 할게요. 레이블, 이거보다는 약간 하나 더 추가하죠. 텍스트 박스 가지고 하는 게 좀 전통적인 느낌이 나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 크기가 36. 여기다가 켜짐 또는 꺼짐이 여기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누르게 되면 트라이 캐치 MSM의 리드 코일스 보인다, 그죠? 리드 코일스 국번 PLC 국번은 1번이고 그 코일의 주소는 0번이고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1개를 가지고 오겠다. 이거 반환은 부울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울 배열로 데이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울 배열로 반환했으니까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되더라. 단 1개 있더라도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데이터의 0이 true냐 false냐를 논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if 데이터의 0이 true냐 false냐. true, 여기가 지금 true인 경우죠. 이거는 on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false면 off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on이니까 방금 추가했던 텍스트 박스 1에 들어갈 텍스트로 켜짐 on 이렇게 출력을 하고 off는 꺼짐 off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윈도우에서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실행시켜 가지고 요렇게 실행이 되겠군 하는 느낌만 본 다음에 끄고 업로드 해주는 거죠. 원래 있던 거 요 DLL 파일은 계속 새로 올릴 필요 없겠죠? 요거는 고정돼 있는 거니까 얘만 지우고 새로 만든 exe 파일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프로젝트 바뀌었으니까 exe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를 한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터미널에서 실행시켜준다. 그대로 실행된다, 그죠? 그럼 지금 어차피 여기 보이는 화면이 요거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 화면이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자, 지금 램프가 지금은 눈으로 봐도 꺼져 있죠, 그죠? 꺼짐, 오프, 꺼짐, 오프 보이죠? 그럼 램프를 이렇게 켰습니다. 켠 상태에서 누르면 켜짐, 맞죠? 이거 안 보이니까 요렇게 할게요.
램프 요 보이죠, 그죠? 램프가 켜져 있으면 켜짐, 꺼져 있으면 꺼짐, 켜져 있으면 켜짐, 꺼져 있으면 꺼짐. 리드 라이트 코일 완료됐죠? 음, 간단하죠? 예제 3번이었습니다. 음, 음, 맞죠? 된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 예제를 만들지?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램프 3개를 지금 여기서 다는 게 적절할까 만가 지금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램프 3개 한번 달아보죠 뭐. 자, 이제 램프 3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PLC에 %QX 0.0.0부터 %QX 0.0.2까지 3개의 파일럿 램프를 연결하고 개별 일괄 온오프 하도록 하고 상태를 읽어오는 예시를 보이시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씩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다 켰다 껐다 할 수도 있고 이 녀석들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러면 얘는 파일럿 램프가 이제 3개가 되는 거고요. 요거 링 가지고 오고 자, 그러면 A11번, B11번, A12번 순으로 연결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그 PLC에 연결이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제 4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PLC 쪽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얘는 4번 램프가 2개가 지금 더 추가가 됐죠. 자, 이게 램프 1이고 램프 2는 %QX 0.0.1이고 램프 3는 %QX 0.0.2다. 이런 끝난 거죠. 이렇게 두고 뭐 씬의 설정은 그대로 가지고 갈 거니까 요 그대로 일단 업로드 해두면 PLC 쪽은 땡. 이제 C# 쪽 가겠습니다.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뭐 크게 뭐 복잡한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레지스터도 기본적인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일단 버튼 1번 온오프 하는 거는 요 일단 기능이 있으니까 화면은 좀 구려도 이해해 주세요. 예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요거는 %QX 0.0.0 ON 요거는 %QX 그냥 0, 1, 2, 3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이름이 길어지는데 됐고 너무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좀 줄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26 정도로. 자, 그럼 개별적으로 껐다 켰다 하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6개의 제어 버튼이 있고 요거는 1번이고 얘는 2번이고 이런 식으로 딱 해준 다음에 얘는 주소만 바꾸면 바로 해결되는 거죠.
여기서 했던 기능에서 코일의 주소만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얘는 0번이 아니라 1번인 거고, 얘는 0번이 아니라 2번인 거고, 자, 오프 쪽은 얘를 복붙하면 되죠? 요거는 1번이 오프 되는 거고, 요거는 2번이 오프 되는 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요까지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그림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3개를 싹 달아가지고. 갈수록 복잡해지죠. 자, 이게 램프 2번이고요. 이게 램프 3번. 자, 램프 1, 2, 3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대충 돌려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 지우고, (4번) 아이 마우스 조준이 잘 안되네. 됐죠? 그럼 여기서 실행. 자, 똑같이 실행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죠. 1번 2번 3번 켜지죠? 1번 끄기, 2번 끄기, 3번 끄기. 뭔가 산업용 느낌이 좀 든다,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해도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켜기, 켜기, 켜기. 원격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이번에는 전부 다 켜고 끄는 그 버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모드 온, 모드 오프. 이거 아니구나. 자, 모드 온은 여기서 3개를 동시에 제어를 하는 거니까 싱글 코일이 아니라 멀티플 코일이 되겠죠. MSM의 싱글 코일이 아니라, 잠시만요. 키보드 치는 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MSM의 라이트 멀티플 코일인데 국번은 1번이고 코일의 시작 주소는 0번이고 여기서부터 3개의 값을 동시에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울 배열로 보내줘야 되니까, 자, 부울 데이터는 배열의 문법을 따르면 되겠죠. 얘는 3개를 다 켜는 거니까 true가 3개 있는 부울 배열이 되면 되고, 요게 제일 마지막 인자로 들어가면 3개의 코일을 동시에 ON 하겠다라는 제어 명령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간단하죠. 오프는 3개가 다 펄스가 들어있으면 되고, 막 섞여 있으면 켜지는 놈도 있고 꺼지는 놈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을 요까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중간중간 결과물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고, 얘 한번 이렇게 돌려줘야 exe 파일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한번 싹 돌려주고, 자, 요 파일 트랜스퍼 해가지고 다시 잡아 넣어주고 실행한다. 자, 그러면 자, 모드 온, 모드 오프. 됐죠? 모드 온, 오프. 전부 다 켜놓고 하나씩 끄고,
전부 다 하나씩 켜고 전부 다 끄고 다 되었죠. 그럼 읽어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오기는 누르면 그냥 다 읽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화면은 좀 구려도 요게 램프 1 화면 너무 안 예쁘다 그죠? 뭐 예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돌아만 가면 되지. 자, 대충 요런 그 화면 구성을 가지고 램프 2번, 램프 3번 요걸 누르면 여기에 각각의 램프가 켜졌는지 꺼졌는지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딱 누르면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라 이게 국번이고 시작 주소고 세 개를 읽어와라 라고 하면 되겠죠. 세 개를 읽어와서 텍스트 박스 1, 2, 3 순으로 해놨으니까 자, 요 첫 번째 게 텍스트 박스 1이고 두 번째가 1번이 텍스트 박스 2에 그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0번, 1번, 2번이니까 2번은 요 3번에다 출력이 되면 됩니다. 이러면 뭐 예제 4번에서 하겠다라고 한 목표가 다 이제 충족이 된 거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잡아 넣어보죠. 원래 있던 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램프 상태는 체크박스가 더 좋을 것 같다고요?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예제에다가 아니다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말고 체크박스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집어넣고 실행. 자, 그럼 눌러보면 전부 다 꺼짐. 다 꺼져 있다 그죠? 자, 1번 켠 다음에 누르면 1번만 켜져 있는 걸로 확인되는 거 보이죠? 2번 켜면 2번도 켜지고 지금 상태는 이걸 눌러야 상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타이머에 의해서 계속 딱딱딱딱 실행되도록 만들면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그럼 전부 다 끄고 누르면 오프, 온, 오프, 온. 보인다 그죠? 재밌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방송 중에 이렇게 어필해 주시는 거 제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틱을 지금 그럼 그것까지 포함한 거를 다음 예제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까지가 예제 4번입니다. 됐죠? 자, 조금 이따가 싹 올리고 이제 예제 5번은 그러면 뭘 하느냐? 예제 5번은 예제 4에서 그 파일럿 램프의 상태를 0.5초 간격으로 읽어와서 UI에 출력하고 결과를 체크박스로 표현하시오.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제 5번이고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 프로젝트는 고이 접어두고 요것도 예제 짝을 맞춰야 되니까 5번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자, 일단 C샵의 타이머라는 친구부터 좀 한번 친해져 보도록 하죠. 이미 뭐 선보여 드린 내용이긴 한데 램프의 상태 이 버튼은 일단 없애버릴까. 자, 일단 왼쪽에 컴포넌트 고르는 데서 타이머 선택하겠습니다. 이 타이머에 우측에 프로퍼티 창 보이죠? 인터벌을 500mm, 500, 0.5초입니다.
1초에 2번 정도 하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인터벌을 500으로 설정을 하고 요 타이머 아래쪽에 있는 타이머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타이머 틱 이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럼 이게 뭐냐? 0.5초마다 뭐 할래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버튼을 눌렀을 때 하려고 했던 요 작업을 타이머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럼 0.5초마다 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효과가 나올 거고, 우리는 이 타이머를 어딘가에서 작동시키기만 해주면 되는데요. 작동은 그럼 어디서 하느냐? 성공적으로 모드버스가 실행이 되었을 때, 요때 OS 확인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인 거 확인하고 모드버스 관련된 설정이 다다다다닥 완료된 요 지점에서 타이머 작동하는 겁니다. 자, 타이머 1의 스타트. 그리고 타이머 스탑은 안 해줘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될 거예요. 윈도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나중에 요 종료 버튼 눌러가지고 요 어플리케이션 엑시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종료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명시적으로 좀 해두고 싶다면 엑시트 하기 전에 타이머가 여기서 타이머 1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타이머의 시작과 끝. 자, 다음 요 타이머가 구동되는 동안에 가지고 온 이 결과를 텍스트 박스에다가도 이렇게 하지만요, 아예 그냥 텍스트 박스 말고 체크 박스로 가도록 하죠. 그럼 요거 다 날리고, 자, 컴포넌트 중에 체크 박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 네모 크기를 키울 수가 있나요? 아니 네모 크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네모가 지금 너무 작잖아요. 이거 체크하는 네모가. 별로 이 네모 이거 어떻게 키우죠? 이건가? 아니네. 저 원래 네모가 너무 이게 터치로 하기에는 너무나 조그만한 네모인데요. 근데 굳이 여기 안에도 요 글자를 눌러도 터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얘를 터치하는 건 아니구나. 자, 잠깐만요. 내가 하려고 했던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요. 딴 걸로 할까? 이 네모가 너무. 자, 잠깐만요. 한번 검색해보고 올게요. 체크박스의 크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C샵 체크박스 사이즈. 변경할 수 없다는데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어, 조그만한 거라도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냥 이미지 픽처 박스로 할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급조해가지고 그림판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좋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된 걸로 하고 그냥 네모 테두리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언체크드입니다. 언체크드. 일단 이미지를
저쪽에다가 일단 집어넣어 놓을게요. PLC. 아, 프로젝터 많다, 그죠? 요 안에다가 일단 딱 집어넣고, 이게 unchecked. 그리고 체크된 거는 요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 이미지 파일을 프로젝트 리소스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파일로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란가?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요 이미지를 img라는 폴더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요 exe 파일하고 같이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저 이미지의 경로는 상대 경로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상대 경로의 위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위치가 원점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상대 경로가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 저 이미지를 픽처 박스에다가 드로잉을 할 건데요. 픽처 박스 여기 있네. 픽처 그냥 리소스에 집어넣을까? 근데 리소스 이미지 불러오는 것도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미지를 요 리소스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좀 갑자기 좀 뭔가 어지러워졌다, 그죠? 좀 어렵죠? 요거 두 개를 로컬 이미지로 집어넣고, 일단 언체크드를 기본 이미지로 하되, 사이즈 모드를 그 피팅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오랜만에 보니까 좀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사이즈 모드를 그 스트레치 이미지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럼 요거 새 놈을 여기 이렇게 딱 두고, 아이씨, 뭘 해도 화면이 안 예쁘네. 디자인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 이제 텍스트 박스는 날라갔다, 그죠? 요거는 아닌 거고, 아마 저 하려면 얘는 일단 픽처 박스 1이에요. 픽처 박스 1의 이미지로 얘가 뭘 들어가냐면 체크된 거니까, 이거는 아마 로컬 이미지가 리소스에 맞나? 프로퍼티 리소스에 체크. 이렇게 하는 거 맞네요. 자, 체크드 로컬 이미지이고, 이거는 언체크드. 그러니까 온 됐으면 체크하는 거고, 안 됐으면 체크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가서 얘는 픽처 박스 2번에다가 그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면 되고, 이러면 이미지 별도로 안 올려줘도 되겠죠? 그냥 요거 해서 이걸 바꾸는 게 더 낫겠구나. 2933. 자,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잠시만, 타이머 지금 그냥 구동시켜 놨고, 됐네. 될라나? 갑자기 좀 불안하네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불길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제 5번. 지금 타이머 돌아가고 있겠죠? 타이머 돌아가는 와중에 제가 이걸 누르면 된다, 그죠? 체크, 체크, 체크. 오프, 오프, 오프. on, on, on. 끄기, 켜기, 끄기, 켜기. 그럼 지금 이 화면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오고 있죠?
뭔가 옛날에 비주얼 베이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짜잔! 예제 5번이었습니다. 자, 됐고. 이제 예제 6번은 레지스터 쪽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 PLC의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이거를 홀딩 레지스터라고 내부적으로 부르죠, 그죠?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의 값을 읽고 쓰는 예시를 보이시오. 한 개만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는 너무 멀리 갔으니까 요 2번 예제를 카피해 가지고 레지스터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얘는 끄고, 그럼 지금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가 과연 누구냐라고 한다면 요 C넷 설정할 때 우리가 설정했잖아요. 워드 쓰기 영역 주소, 요게 %MW100 저 주소가 지금 아무것도 손 안 대면 디폴트로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MW100이라는 이름으로 6번 예제를 해가지고 얘는 다 필요 없죠. 싹 램프는 다 밀고. 근데 지금 이 예제가 램프 한 개 온오프 하는 예제였으니까 램프 한 개는 살려두고 이 두 개는 지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두 개는 삭제하고 여기다가 자 마이 레지스터라는 이름으로, 이건 어차피 PLC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인 거고, 저 모드버스에서는 실제 필요한 게 %MW100 이거죠. 그리고 타입이 부울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에러가 생기겠죠. 삑. 이거는 메모리 사이즈가 맞아야 되니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게 워드 아니면 인트, 유인트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유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 unsigned int. C샵에서는 uint 16에 해당이 됩니다. C샵에서는 지금 저 자료형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short, ushort 16비트 부호가 없는 정수고, 두 번째는 uint 16 요거 두 개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하여간 16비트 정수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메모리가 %MW100이더라. 이제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럼 요 주소에다가 뭔가 값을 쓰고 읽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요 버튼 온오프 하는, 램프 한 개 온오프 하는 거는 그대로 살려두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터치 가지고 뭔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버튼 3개를 두고 그거 누르면 그냥 고정값이 입력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버튼을 누르면 자 1, 2, 3, 4, 5 대입, 레지스터에 1, 2, 3, 4, 5를 대입하겠습니다. 요걸 누르면 자,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 5만을 집어넣겠습니다. 5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0을 대입하겠습니다. 다시 0으로 0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는 쓰기 작업을 하는 거죠. 레지스터에 쓰기 작업을 하는 거고, 읽기 작업을 하는 버튼을 가지고 이제 뭐 무슨 값이 들었는지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로인텍님께서 녹환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아까와 같이 텍스트 박스
하고 버튼으로 읽기, 레지스터 읽기. 아, 화면 너무 이상하다, 그죠? 자, 모양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요런 느낌으로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36.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요거 누르면 자 트라이 캐치, 자 MSM의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바로 보이죠? 레지스터 한 개 쓰기고 국번은 1번이고 레지스터의 주소는 0번이고 그때 값이 뭐냐? 여기다 값을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 만을 보내주기로 돼 있으니까 만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숫자만을 전송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5만을 보내줄 때는 여기가 5만이면 되겠죠. 0을 대입할 때는 여기가 0이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레지스터 읽기는 트라이 캐치, 자 MSM의 리드 레지스터가 두 종류예요. 홀딩 레지스터하고 인풋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인풋 레지스터는 읽기 전용 레지스터. 그럼 읽기 전용 레지스터는 어디 할당이 되어 있느냐? C넷에 요거 %MW 0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100이 쓰기 읽고 쓰기 겸용이니까 0부터 99까지가 읽기 전용 레지스터로 지금 기본으로 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홀딩 레지스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쓰고 읽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리드 홀딩 레지스터의 시작 주소, 그러니까 국번 1번이고 0번지에 한 개의 값을 가지고 와라. 한 개라고 하는 거는 16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6비트가 딸려가는데 누가 딸려가냐면 얘가 딸려가게 되는 거죠. PLC 내부에서는 my register라는 이 변수의 값이 그 C# 쪽으로 잡혀져 가는 거다. 납치당하는 거다. 그럼 이거 반환 값이 있는데 그 반환 값은 ushort다. ushort 배열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거 배열이니까 배열의 문법을 따라야 되고 한 개를 요청했으니까 데이터의 0, 요 안에 16비트 정수가 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결과를 텍스트 박스 1에다가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C샵은 엄격하게 자료형을 분리를 합니다. 이거는 문자열이고 이거는 숫자니까 .to string 불러주면 문자열로 변환이 된다. 끝났죠? 한번 쓱 돌려본 다음에 자 요런 화면을 엉망진창인 화면을 가지고 요거를 보내주겠습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짝이 지금 잘 맞고 있는 건가? 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갔고요. 실행. 자 그럼 이거는 이거 저 얘는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개행이 안 되네요. 하여간 지금 레지스터 값을 읽으면 0이 들어있다 그죠? 그럼 1, 2, 3, 4, 5를 대입한 다음에 누르면 1, 2, 3, 4, 5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만이라고 썼나 보네요. 맞네. 이게 만이 아니라 1, 2, 3, 4, 5가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수정하면 되는 거고. 하여간 확인됐다 그죠? 5만을 입력을 하면 5만이 들어가는 거고 만을 보내면 만이 저장이 되는 거고 0을 대입하면 0이 대입이 되는 거고 레지스터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요거를 PLC 측면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걸 보이도록 하려면 의미 없는 요 더미 이 뻘 변수를 uint로 만들어 가지고
uint로 만들어 가지고 더미에다가 my register를 대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는 저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쓰게 되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쓰고, 자, 모니터 시작 누르면 현재 my register 값이 몇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만을 보내주게 되면 저 만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5만, 0. 5만, 0. 그러니까 PLC 내부에서 실제로 그 값이 업데이트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5만을 바뀐 거를 읽고 와서 5만이라고 출력한 것 뿐입니다. 0을 보내가지고 0으로 바꾸고 그 값을 읽어온 것 뿐이다. 여기까지가 6번 예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수 늘리는 거는 그냥 뭐 여러 개 하면 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는 비교적 간단한데 부호가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기존에도 많이 제가 방법론을 제시를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C샵은 한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죠? 아니면 램프 두 개를 버튼 두 개를 더 달아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볼까? 자, 7번 예제. 자, 기준이 되는 예제를 예제 5번 안 썼구나. 잠시만요. 자, 이게 예제 6번이고 예제 7번은 예제 7번은 버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PLC에 %ix 0.0.0부터 0과 %ix 0.0.1에 누름 버튼을 한 개씩 연결하고 %ix 0.0.0 버튼을 누르면 %mw0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고 %ix 0.0.1의 버튼을 누르면 %mw0의 값을 일씩 감소시키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업다운 카운터를 구현해 가지고 이 결과를 지금은 요 라즈베리 파이 요 HMI에서 그냥 모니터링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버튼하고 내부 메모리는 PLC에 들어있는 거고, 눌렀을 때 그 값을 요 PLC에서 보고 싶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요 라즈베리 파이에도 굳이 역할을 하나 두려면 카운터를 리셋시키는 정도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카운터를 리셋을 시키려면 원격지에서 쓰기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메모리는 PLC에서는 지금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읽기 전용 레지스터예요. 그러면 원격지에서 쓰기 작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쓰기 작업까지 하려면 이 주소가 바뀌어야 되겠죠. 1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저 라즈베리 파이에서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요걸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지금 이거는 그림이 요 모양이 아니라 램프는 지금 필요 없죠. 램프는 의미 없고 버튼이 두 개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버튼 두 개 있는 거 여기 있네. 야, 많이 했다. 자, 버튼 1번 A 1번에다가 연결하고 버튼 2번은 B 1번에다가 연결하면 %ix 0.0.0 0.0.1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버튼을 한번 달아보죠. 잠시 보자. 막 이것저것 하면서 선을
연결했다가 뺐다가 이래가지고 또 선이 안 달려 있구나. 처음에 PLC의 P자도 몰랐는데 지금 꽤 잘하죠. 성장형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녹색 버튼을 누르면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걸로 하고, 빨간 버튼 누르면 내려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거를 A1번에다가 연결하고 이거를 B1번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죠. 야, 이거는 근데 선이 너무 짧다. 너무 짧네. 요래 가지고 A1번에다가 바꿔주고. 잘한다. 이제 녹한다는 기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산업용 제품도 다룰 수 있는 이상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버튼 달았고요. 1번, 0번, 1번 두 개 딱 해가지고 우리 목적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PLC 쪽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씬의 설정 그대로 다 유지하고, 얘는 변수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 두 개가 있죠. BTN1은 %IX 0.0.0이고요. BTN2는 %IX 0.0.1이고요. 그리고 카운터가 필요하죠. 카운터는 그 다운 카운트 하다 보면 0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녀석의 메모리는 %MW 100이고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에 0번지가 제가 되는 거고, 얘는 읽기 전용 코일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HMI에서 궁금한 버튼이 눌려졌냐는 궁금한 게 아니다, 그죠? 이 값을 읽어간 다음에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거니까 변수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이 업다운 카운터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튼이 눌려졌냐를 딱 1회를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 블럭 엣지 검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BTN1에 엣지 검출을 하는 EDG 엣지 맞죠? 그리고 이거는 함수 블럭이에요. R 트리거입니다. 라이징 엣지를 검출하는 블럭이고요. BTN2에 이 잘못 썼구나. 누가 이렇게 썼나요? 엣지. BTN2에 엣지 R 트리거.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코드는 간단합니다. 먼저 함수 블럭이 있으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잠시만요. 뭐 반짝거리지? 채팅을 하니까 요런 알람, 이거 내가 언제 구현을 해놨죠? 제로인텍님께서 녹한다의 멤버십이셨군요. 채팅을 안 하셔서 제가 몰랐는데요. 짝짝짝짝. 범준님과 같이 레벨 4면 상당히 오랫동안 녹한다의 멤버십을 해주신 거였네요. 감사드립니다. 짝짝짝짝. 제가 이제야 확인을 하게 되었네요. 채팅을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자, BTN1의 엣지. 여기 출력은 무시하고 요 CLK 여기만 쓰면 되죠. BTN1의 라이징 엣지를 검출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골 때린다 그죠? 요 ST 가지고 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이제 요것도 나름대로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두 개가 각각 두 개의 버튼의 상승 엣지를 검출을 하겠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BT의 누원의 엣지가 요게 true가 되면 엣지가 검출이 되면 업 카운트 버튼이 눌려진 거를 말하는 거고, btn2의 엣지의 q가 true가 되면 다운 카운트 버튼이 눌려진 거죠. 그럼 이거 간단하죠. 카운터는 카운터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카운터는 카운터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카운터 값을 라즈베리 파이가 쏙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럼 일단 PLC 자체에서 이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시작 딱 누르고 제가 업 카운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뾱뾱뾱뾱 카운터가 올라가죠? 다운 카운트 뾱뾱뾱뾱 내려갑니다. 그럼 저 값을 이제 읽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그러면 몇 번이었지? 이게 7번이고, 그럼 이거 끄고, 또 심플한 예제, 아무것도 없는 요 2번 예제를 또 카피를 해서 어디 갔죠? 아니다. 얘를 그냥 카피해서 쓸까? 뭐 이걸로 그냥 복사했으니 갈게요. 자, 7번 새롭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타이머를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카운터 값을 읽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리셋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 램프 제어하던 거, 이거는 지금 이 프로젝트에는 램프가 없으니까. 근데 요 버튼이 이미 생성이 된 거를 지우면 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요 이벤트 안에 있는 요 알맹이를 다 지운 다음에 제가 요 마음에 안 드는 버튼을 딱 지우잖아요. 그러면 요 화면상에서 버튼이 지워진 것 같은데 요 이벤트까지도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요 이벤트가 선언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빌드 해보시면, 디버그 해보시면, 자, 되네. 자, 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지워졌네요. 그럼 여기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두고요.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되네요. 요거를 현재 카운터 여기다가 출력을 하도록 하죠. 화면은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버튼이 한 개 여기 딱 있습니다. 요 버튼은 리셋 버튼, 카운터 초기화하기 라는 버튼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값은 타이머에 의해서 0.5초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프로젝트에 타이머 추가해주고, 타이머의 인터벌은 500ms고 타이머 틱 이벤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모드버스 그 함수가 실행이 되면 되겠죠. 라이 캐치에 MSM에 리드 홀딩 레지스터 9번, 1번, 0번에 한 개를 가지고 와라. 유쇼트 배열이라고 했죠. 유쇼트 배열로 데이터가 반환이 되는데, 문제가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가 들어오잖아요. 요거를 형변환을 그냥 바로 때리면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항상 비트 컨버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목표 자체가 유쇼트는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이므로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인 쇼트로 변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 바로 형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긴 하는데
그 원리를 제가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요. 임시 변수 템포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비트 컨버터 get 바이트에 데이터의 0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 과정은 뭐냐면 16비트 정수를 8비트 두 개로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이트 배열로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합치면서 형변환을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자, 쇼트 아웃풋이랄까요? 아웃풋은 자, 비트 컨버터에 to int 16 부호가 있는 16비트 정수에 템프라는 배열이 들어가고 그 배열에 오프셋 0번부터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쇼트로 합쳐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요 방법론을 알아두면 나중에 다양하게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 플로트 관련된 거를 다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간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최종적인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요거를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타이머가 어디서 실행이 될 것이냐? 폼 로드 이벤트에서 타이머 1 스타트. 그리고 폼이 종료되는 지점에서 소멸되면 되겠죠? 타이머 1의 스톱. 이거는 옵션이라고 했어요. 안 해줘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 알아서 잘 꺼집니다. 그럼 이거 됐고 카운터 초기화하기는 이거를 누르게 되면 트라이 캐치 MSM의 라이트 싱글 코일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죠. 9번 1번에 0번지에다가 0을 써버리면 되는 거죠. 초기화 0을 써버리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작동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지금 예제 몇 번이지? 예제가 7번이고 예제 번호 알아서 제가 잘 올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원래 있던 것도 지우고 쓰레기통 보내고 파일을 (7번을) 보낸 다음에 실행. 그럼 지금 0이라는 값이 떠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업 카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업 올라가죠? 다운. 그럼 지금 마이너스 5의 위치에 있는데 카운터 초기화하기를 눌러버리면 0으로 까지는 거죠. 그거는 여기 모니터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 같이 잘 보세요.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업, 다운. 그러면 한 10 정도까지 올려두고 초기화하기를 누르면 둘 다 0으로 까지는 거 보인다 그죠? 레지스터 완료됐습니다. 레지스터는 한 요 정도만 쓸 줄 알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드레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C샵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노드레드는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설치는 제 아까 그 링크 해드린 노칸다의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요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그 설치하는 편집 영상을 별도로 그 목록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노드레드는 간단한 거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예제 8번 그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그 램프 3개를 제어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아까 했던 그거를 이제 노드레드 버전으로 하는데요. 노드레드 설치는 뭐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 여기 딸기 보이죠? 산딸기 이거 딱 누르시고
개발 들어가 보시면 이 노드레드가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그 실행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명령어 몇 줄만 치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딱 실행 이거 주소가 나오면 실행되는 거니까 된 건가? 실행된 거죠, 그죠? 요 상태로 두고 요거 화면은 내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노드레드는 웹 베이스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 웹 브라우저에서 요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멍청한 짓 할 필요 없죠. 노드레드는 웹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노드레드가 실행된 순간 외부에서 이 노드레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가 192.168.031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얘가 제 네트워크에. 그러면 제 웹 브라우저에서 192.168.031-1880 포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노드레드의 코딩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원격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요 화면 자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느리기도 느리고 작업성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화면 밑으로 내려두고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 근데 그때 라즈베리 파이의 그 풀스크린으로 하는 명령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그 명령이 뭐였더라? 뭐 있었는데. 야, 이것도 많이 했네. 잠깐 브레이크 타임도 가질 겸 잠깐만 한번 그 찾아보고 갈게요. 무슨 명령이 있었는데. 잡아. 바로 찾았네요. 자, 전체 화면으로 실행하기. 자, 요 명령어 조금 이따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고, 일단 노드레드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모드버스 관련된 설정은 제가 이미 해놨습니다. 요 햄버거 버튼 누르시고 팔레트 관리 누른 다음에 설치 가능한 노드에 모드버스 요거 설치돼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UI적인 요소가 필요하니까 대시보드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개 설치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를 할 일이 생기면 버퍼 파소도 필요해요. 노드레드 요거 지금까지 다 했던 내용이니까 앞에 컴퓨터 환경에서 노드레드 사용하는 거 할 때 제가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반영하시면 되겠고, 저는 모든 설정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드버스 라이트 노드를 여기다가 갖다 놓을 건데요. 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서버 설정이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TTYSO 0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같은 말일 거예요. 이것도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 지금 RS485 통신을 할 때는요, 모드버스 RTO 설정인데 여기 시리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누르면 이거 나오구나. 요 돋보기 누르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AMA0 이게 아마 RS23일 거예요. RS23이고 TTYS0 된 거 이게 RS485 통신. 라즈베리 파이에 두 개의 통신이 가능한데 요 돋보기 눌러가지고 TTYS0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외워야 되는 줄 알았더니 나오네요, 그죠? 돋보기 눌러가지고 나중에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가 요 화면 캡처해서 딱 붙여둘 테니까 요대로 세팅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선택하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안 했네. 자, 예제 8번.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지금 요 램프 3개를 컨트롤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자, PLC 쪽부터 다 세팅을 하고 가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그 램프만 들어가고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뭐냐 이거는. 이거 왜 추가가 되지? 라인 삭제. 됐다. 그러면 의미 없는 더미라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램프 3개. 램프 1 %qx 0.0.0, 램프 2 %qx 0x 0.0.1, 램프 3 %qx 0.0.2.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는 더미에 펄스를 대입한다.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잡아넣겠습니다. 그럼 결국 라이트 싱글 코일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컨트롤 하려면 런 해놓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자 UI 요소로 버튼 2개를 만들겠습니다. 요 버튼은 자 램프 1을 ON 시키는 거고, 그 모드버스 라이트 노드에 트루 펄스를 입력해주면 램프가 켜지고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로드에 부울리안 트루 해주면 램프를 켜는 거고, 램프 1 오픈은 부울리안으로 펄스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여기 설정하면 되겠죠. 유닛 아이디 국번 1번이고, 펑션 코드 5번, 라이트 싱글 코일이 펑션 코드 5번이에요. 폴스 싱글 코일, 라이트 싱글 코일. 주소는 0번이고, 그 RS485 통신이다. 이거는 아까 설정했던 프로파일이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배포하기 누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좀 전에 요 IP 주소에 192. 여기에 1880의 슬러시 UI로 들어가게 되면 요 버튼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제어가 되는지 마는지 확인을 하려면 한번 눌러보면 되겠죠. 된다, 그죠? 램프 1 ON OFF. 지금 이 노드레드는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일부러 이렇게 크게 해놨었나 보네. 잠깐만요. 크기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6 정도로. 그럼 이제 이거를 3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신에 얘는 코일 주소가 1번이고 얘는 코일 주소가 2번이고 요거는 그냥 뭐 단순 라벨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램프 3개를 컨트롤 해라. 이제 요 화면을 한 화면에 다 나오려나?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크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자 이렇게 3 곱하기 1로 납작하면서 한 줄에 2개씩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이 섞였네요, 그죠? 이 참 마음에 안 드네. 자 램프 1 ON, 램프 1 OFF, 램프 2 ON, 램프 2 OFF. 이렇게 딱 예쁘게 배치를 하면 자 여기까지가 원격지에서 보는 화면이고,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요 떠있는 이 터미널은 노드레드가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고이 접어가지고 가려놓고 터미널을 한 개 더 엽니다. 요 터미널에다가 뭐라고 치냐면 이제 요 명령어를 치면 되는데요. 요 명령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그 라즈베리 자체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IP 주소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하는 거기 때문에 요대로 그대로 그냥 치면 되는 겁니다. 요 명령어를 하나도 틀리지 말고 딱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요거 조금 이따가 요 안에다가도 집어넣을게.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노드레드의 풀 그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에 노드레드를 풀 스크린으로 실행하기. 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잡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뿅. 아 근데 끄는 건 어떻게 끄더라? 잠시만요. 이게 끄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는데. 아 그게 F11이었나요? 자 하여가 실행됐다 그죠? 요 화면이 자 실제로 요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C샵으로 한 거보다는 아무래도 뭐 한 건 없는데 좀 산뜻하죠 그죠? 화면이 훨씬 예쁩니다. 자 램프 1 온, 램프 2 온, 램프 3 온. 기능은 똑같아요. 됐죠? 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근데 뭐 굳이 끌 필요가 없기는 잠시만요. 끌려면 이 어떻게 끄더라? 이 끄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차피 지금 제가 노드레드에서 반영한 게 여기서 다 계속 그 리플래시가 될 거니까 요대로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요대로 두고 제가 여기서 작업한 게 배포하기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램프 아까 이 예제는 뭐를 지금 노드레드 버전으로 옮기냐면 예제 4번을 노드레드 버전으로 옮기겠습니다. 램프 3개를 개별 제어하고 완료됐다 그죠? 일괄적으로 온오프하고 상태 읽어오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개별 제어 됐고 일괄 제어는 라이트 싱글 코일이 아니라 라이트 멀티플 코일로 들어가고 시작 주소 0번지부터 3개의 값을 한 번에 보내주는 거다. 그리고 그때 보내주는 게 C샵에서는 부울 배열이었잖아요. 요 노드레드도 똑같아요. 배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체 온, 전체 오프. 그러면 얘는 단순히 이렇게 페이로드에 부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페이로드에 제이슨으로 담으시면 돼요. 제이슨으로 요 딱 누르셔가지고 배열의 문법이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 true가 3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외워야 되겠다 그죠? true 이러면 true 3개가 있는 어레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 펄스가 3개 있는 어레이가 되겠죠? 제이슨 선택하시고 대괄호 열닫 안에 펄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따닥. 요까지 한 거 또 반영시켜 볼 만하겠죠? 딱 해가지고 바로 즉시 반영이 되니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자 전체 또 섞였네. 전체 온, 전체 오프, 전체 온, 전체 오프 다 되죠? 작업성은 노드레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계속 섞이지? 자 그리고 램프 3개 상태 읽어오는 거 그거는 모드버스 리드 노드 사용하면 되고요. 자 9번 1번이고 리드 홀딩 레지스터죠. 뭐라고 했냐? 자 리드 코일이죠. 마탱이가 같네요. 시작 주소 0번이고 3개고 폴 레이트는 얼마 간격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 500 밀리초 0.5초 간격으로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코일의 상태가 나올 건데 요거 이제 다들 익숙하시죠? 요 디버그 노드에 데이터 안에 램프 요 파일럿 램프의 상태가 들어오더라. message.payload.data의 어레이로 들어오더라. 기억하시고 요거를 화면에다가 적절하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텍스트로 출력하겠습니다. UI 텍스트 어디냐? 여기 있네. 자 텍스트에 여기다가 얘는 뭘 출력하냐면 message.payload의 데이터 0 출력하면 되겠고
램프 1번입니다. 아니면 이거 스위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 그거 가능할 건데. 자, 스위치 노드 요거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램프 1번. 얘는 출력 기능은 디저블 할 수 없나? 뭐 하여간 그거는 상관없고. 자, 램프 1번. 네. 근데 이걸 쓰려면 그 페이로드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지금은 그간 했던 거와 좀 다른 컬러로 요 스위치라는 노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얘는 메시지.페이로드를 먹어가지고 그 스위치 뭔지 아시죠? 동그란데 그 스위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온 오프를 표현하는 건데요. 입력을 메시지.페이로드로 해줘야 되니까 중간에 체인지 노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체인지. 그러니까 뭐를 뭘로 바꿀 거냐? 자, 메시지.페이로드에 데이터형을 메시지.페이로드로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각각. 얘도 똑같이. 얘는 1번을 메시지.페이 변수명을 바꾸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입력하는 변수가 메시지.페이로드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 자, 여기서 제가 램프를 다 켜면 요 스위치가 다 올라가는 거 보이죠? 다 끄면 얘가 그러니까 제어하는 버튼이 아니고 눌러가지고 제어하는 버튼이 아니고 상태를 보는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본다는 겁니다. 전체 온, 전체 오프. 온, 온, 온. 보이죠? 움직이는 거. 오프, 오프, 오프. 예제 8번은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네. 재밌죠? 흥미진진하죠? 자, 노드레드 코드를 잡아놓겠습니다. 맞다. 이거는 제이슨으로 들어갔구나. 이거 제가 나중에 그 좀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수정할게요. 좀 옛날 버전은 이게 한 줄로 딱 들어가는데 최신 버전은 이게 그 계획 문자가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그 전에 노드레드 코드는 쓰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낫거든요. 어차피 이거 봐가지고 해석 안 되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그냥 복붙 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지금 쓸데없이 너무 뭐 아무튼 그건 제가 알아서 나중에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아니면 요 슬라이드에는 이 코드를 집어넣지 말고요 제 블로그에다가 파일로 올려두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예제 8번이 완성이 되었어요. 8번 됐죠? 자, 그럼 예제 9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제 9번은 뭘 하지? 여기도 저 레지스터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레지스터 해보겠습니다. 노드레드 개발 환경에서 퍼센트 그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 퍼센트 %MW 100에 값을 쓰고 읽고 왜 이렇게 타이핑이 안 되지? 읽고 쓰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좀 귀찮긴 한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9번 했던 건데 또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PLC에 들어갈 거는 오늘 한 10번 정도까지 만들면 오늘 하루가 끝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램프는 의미 없는 거예요. 램프는 싹 날리고. 자, 여기서도 근데 뭐 그림은 그냥 램프 살려둘게요. 그림은 그냥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여기에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지스터. 부호가 없는, 아까 했던 그대로 답습할게요. 부호가 없는 유인트 16비트 정수고 %MW 100에 할당을 했다. 그리고 지금 요게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CNET에 들어가 보면 그게 읽고 쓰기 겸용 레지스터다. 홀딩 레지스터였습니다. 요거 업로드 딱 해주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보시죠. 싹 날려주고. 자, 버튼을 일단 라이트부터 설정을 하도록 하죠. 모드버스 라이트는 국번 1번이고 라이트 싱글 코일 여기 있죠, 그죠? 프리셋 싱글 레지스터, 프리셋 싱글 레지스터고 어드레스는 0번이다. 이게 %MW 100인 상황이죠, 그죠?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바로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로. 그럼 이제 간단하죠. 버튼 3개를 둬가지고 아까 했던 대로 얘는 1, 2, 3, 4, 5를 입력하겠습니다. 1, 2, 3, 4, 5 입력이고 페이로드가 1, 2, 3, 4, 5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5만 입력. 5만. 페이로드가 5만입니다. 마지막 거는 0 입력. 그런 다음에 요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끝났죠? 배포하기 한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더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인트로 해서 더미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업로드하고 모니터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모니터 시작. 자, 그러면 5만 입력을 누르면 5만 입력되고 1, 2, 3, 4, 5 누르면 1, 2, 3, 4, 5 입력이 되고 0 입력하면 0이 입력이 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싶다. 이번에는 그런 컬러로 한번 가보죠. 요거 더하기. 그러면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절한 컴포넌트가 슬라이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얘가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까 모르겠는데요. 일단 표현 범위가 0에서부터 256의 제곱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65,535까지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5,535까지 하고 아웃풋은 continuously while sliding 이라고 하는 요 아웃풋은요, UI 요소의 슬라이더 막대기를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 계속 그 제어 명령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only on release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은 다음에 딱 뗄 때 값을 전송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only one release 이걸로 세팅하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일단 제가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잡아서 딱 놓으면 그 값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요 숫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게 할 수 없나? 두 칸으로 하면 좀 잘 보이려나? 이 숫자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아니면 저 숫자를 또 다른 데다가 출력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죠? 요렇게 하면 되죠? 현재 출력값, 현재 슬라이더 값. 요렇게 하면 좀 잘 보이겠죠?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썩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숫자를 바로 여기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숫자 자체를 바로 라이터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자 누를 때 한번 뗄 때 한번 이벤트가 발생하네요. 그럼 이거 쭉 당겨가지고 제가 0의 위치에다가 두고 마우스를 떼면 0이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누른 다음에 왜 이러냐 이거 노드레드에서 쓰기는 좀 좋은 컴포넌트는 아닌 것 같네요.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깔끔하게 삭제. 뭘로 하지? 너메릭 이거는 쓰기가 좀 별로 안 좋던데. 얘가 키패드가 없으니까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더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좀 쓰기 좋은 형태로 가공할 수가 없나?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게 요 UI 요소를 움직이기에는 요 노드레드가 좀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가 좀 성능이 후달리는 것 같네요. 요 컴퓨터에서 하면 이게 매거나 이렇게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잘 되는데 그리고 설정한 그 값이 그대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HMI로 쓴다면 얘 가지고 지금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터치감도 안 좋고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얘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예제를 요 값을 이거 어떻게 하지? 값을 요 스텝을 조절하면 될 것 같네요. 일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56단계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으려나? 좀 낫다 그죠? 256단계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좀 움직임이 좋아졌네요. 놓으면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도 됐다. 요 파란 풍선을 잡고 끌면 되네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 그게 작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되네요, 그죠? 이제 보세요. 움직이죠, 그죠? 그냥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값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을 딱 놓으면 65,535가 되는 거고 여기서 딱 놓으면 0이 되는 거고 중간쯤에 가서 놓으면 뭐 그 정도 값이 되는 거고 다 되다 그죠? 리드라이트 레지스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만 했군요. 이제 리드 해야 되겠네요. 자, 리드 값을 읽어와서 봐야 되겠죠. 자, 국번 1번에 리드 홀딩 레지스터고 주소 0번이고 개수 1개고 500ms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500m초. 그러면 얘는 부호가 없는 정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값에 데이터가 바로 숫자일 거예요. 보면 데이터가 바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숫자다 그죠? 데이터 배열이니까 데이터의 0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얘는 지금 출력해야 되는 값이 현재 레지스터 값은 message.payload의 데이터의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0이다. 딱 연결해주면 이게 뜬다 그죠? 그럼 여기서 잡아 끌어서
놓으면 다닥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죠? 다닥. 좀 느리네. 256도 좀 느리네요. 좀 512로 하겠습니다. 512. 가능하면 배수로 1024로 하죠. 1024. 훨씬 좋네요. 그죠? 너무 많은 포인트가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자, 좋죠? 0, 가운데, 최대값. 됐습니다. 자,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요렇게 돼 있는데. 왜 보이는 거는 다르게 보이죠? 신기한 현상이네. 자, 뭐 아무튼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재배치가 됐네요. 자, 그러면 1, 2, 3, 4, 5를 입력을 하면 레지스터에는 실제 1, 2, 3, 4, 5 들어있다, 그죠? 요 슬라이더하고는 지금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슬라이더 값을 지금 현재 레지스터 값하고 동기화를 시키려면, 그러면 얘가 이걸 또 먹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쟤는 제대로 그렇게 갈게요. 5만 입력하면 5만이 들어가고, 0 입력하면 0이 들어가고, 얘를 끄잡아 당겨가지고 놓으면 그 값이 들어가는 거고. 됐다, 그죠? 이 정도면 쓸만하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개 정도만 딱 만들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네요. 마무리 예제는 무엇을 하느냐? 뭘 하죠? 키패드를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거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거는 일단 차후에 한번 해보고, 뭘 하지? 아까 했던 그걸 마지막 예제로 할게요. 뭐를 노드레드 버전으로 바꾸냐면, 요거, 버튼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해가지고 뭐 리셋하고 했던 거, 이거를 노드레드 버전으로 만들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지금 했던 예제를 노드레드에서, C샵이 아니라 노드레드에서 구현하시오. 그럼 이거 몇 번이었지? 7번하고 PLC 코드는 7번하고 똑같을 거니까 7번을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7번을 연 다음에 10번으로 저장하면 되지. 아까 이거 그대로 갈게요. 요거 그대로 쓰기 업로드 해주고, 아까 뭔지 기억하시죠? 버튼 2개인데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하던 거고요. 자, 모니터 시작 눌러서 내부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 카운트를 누르면 카운터가 올라간다. 다운 카운트를 누르면 카운터가 내려간다. 자, 그럼 이때 저 카운터 값을 노드레드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리고 값을 0으로 리셋해주는 버튼까지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읽어와야 되겠다, 그죠? 읽어와가지고 요까지는 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문제가 잘 보세요. 얘가 업 카운트는 그대로 똑같은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될 텐데,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얘는 부호가 없는 16비트 정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미 수차례 해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죠? 요 버퍼 파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얘가 배타내는 결과물 중에
잘 보세요. 이 단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말고 버퍼라고 된 데에 두 개의 바이트가 들어와요. 얘를 버퍼 파서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버퍼 파서에게 두 개의 바이트를 입력을 준다. 그럼 얘가 먹는 거는 메시지.페이로드에 버퍼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부호가 있는 16비트 int 16으로 컨버트 해가지고 뱉어내는 거예요. 기본 설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대신에 얘가 뱉어내는 거는 메시지.페이로드의 아이템 1입니다. 아이템 1. 왜 아이템 1이냐? 여기 아이템 1이라고 적어놨으니까. 다른 걸로 바꾸면 여기 출력되는 것도 변수 이름이 바뀌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음수가 표현 가능하게 그렇게 바뀌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다 됐네요. 그럼 여기 얘가 그 출력해야 되는 것은 메시지.페이로드의 아이템 1이다. 이게 현재 카운터 값이 되는 거죠. 카운터 값. 요렇게. 자, 그러면 음수 쪽으로 내려가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다 됐다, 그죠? 근데 요 크기를 여기 출력되는 이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H1 요래 하면 좀 키워질 거니까 됐고 얘도 얘는 되나 모르겠네요.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좀 커졌다, 그죠? 그러면 리셋 시키는 버튼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리셋 버튼 라이트 해야 되니까 얘가 있어야 될 거고 유닛 아이디 1번에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고 0번지에다가 뭔가를 쓰면 되는데 0을 보내주면 끝나는 거죠. 자, 리셋 카운터 리셋 페이로드에 0을 실어 담아 가지고 요렇게 입력해주면 끝난 거죠. 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화면을 라즈베리 파이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떠 있을 거고 여기서 제가 업 카운트를 누르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가죠? 다운을 누르면 숫자가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 리셋을 누르면 0이 된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PLC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요 카운트 이거 보면 되죠, 그죠? 요거 업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리셋 누르면 같이 0이 되더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노드레드에서 하는 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제 10번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번 주 녹한다의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녹한다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한 줄로 그냥 자동으로 딱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나요? 압축 형식이라고 하면 되는 거였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압축 형식. 압축 형식이었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압축 형식 누르다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와우.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요 화면 중앙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원금을 빡빡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해서 더 추진력 있게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제 동영상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0%, 33%를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전자의 방식은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100%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수수료가 떼인다. 근데 그거는 해주시는 분의 어떤 결정에 따른 거니까 어쨌든간 좀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오늘 또 기회가 돼서 한번 해드리자면, 유튜브에는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3시간 영상 녹한다는 조회수가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이 3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었던 이 영상도 조회수가 많이 나와봐야 200 내지 3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 이 열정이 200원에서 3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광고 수익만 가지고는 이 채널을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전략을 쓸 수가 있느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푼 다음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께서 녹한다에게 후원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그 광고 수익이 빵빵하게 잘 들어와 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데 계속 이게 후원을 해달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녹한다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구독자 수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보다 한 5배 정도 늘었다면 수익도 그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가지 않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구독자 수가 늘어났을 뿐이지 녹한다 채널의 조회수는 예전하고 똑같아요.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채널이 유지가 되려면 자본이 있어야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고서는 제가 무슨 명분이 있어가지고 이 채널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죠? 때려치고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그런 측면에서 항상 좀 이렇게 그런 좀 어떤 마음을 가져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이제 보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라이브 방송이 또 없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오픈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나올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 안 하셔도 되고 채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거리낌 없이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라이브 방송 종료하고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시리즈도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새로운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번 다음 제 그 커뮤니티에다가 뭘 할지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올려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할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